안녕하세요. 제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권익위하고 청와대 찾아가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막혀서 안 되면 저는 자살 외에는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대한 영상을 좀 남겨서 증거를 남깁니다. 디지털 시대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뒤를 대보세요. 엄청나게 뜨겁죠? 이것 때문에 저장 공간이 작은 거고요. 몇 개월을 두더라도 옛날 것들은 그렇게 펌웨어과 그 다음에 건전지를 갈아 낄 수 있게 하고 해놨기 때문에 됐는데, 요즘은 건전지를 갈아 낄 방법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년 단위로 물건을 팔아먹고 건전지 몇 개 팔아먹고 이게 목표였는데, 음성통화가 중요했을 때는요.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뭘까요? 일체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놈들이 누구였냐면 아이폰이에요. 그러니까 잡스가 죽일 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잡스는 자기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거리든지 다 한 놈이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스마트폰 안으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가요, 여러분 원래 핸드폰 만들 때 실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자파 실험하기 위해서요. 물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꽃 주변에 넣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물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꽃이 조금만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전자파가 세요. 그 전자파를 막기 위한 온갖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발사돼도 인간한테 100년을 쓰거나 50년을 계속 귀대고 쓰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인체에는 누적이 됩니다. 그 누적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인간의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유전자가 필요해지기 시작하면 잘 들려야 하는 청력을 갖고 있는 유전자는 유전자 풀에서 퇴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라져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만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얘기할 때 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카페의 무서운 점이 뭐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건 좋은데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목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카페에서 누구한테 통화하려면 죽어납니다. 제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욕먹은 이유가 전화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하에 내려가면 옛날에는 들렸어요. 전화가 됐어요. 옛날 통화들은 됩니다. SK텔레콤이 왜 생각하냐? 장파를 쓰는데요. 이 장파는요, 기지국만 있으면 어디든지 산속에까지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통신 CDMA로 성공한 이유가, 우리는 CDMA는 단파를 퀄컴이 만들어서 달컴을 했는데 이것도 어느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기를 엘리베이터 타면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지국수를 엄청나게 늘리잖아요. 그러면 무덤 속에서 저 100층 밑에서도 통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지국 때문에 통화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디어를 제가 한 분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LG텔레콤이 뺏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상무 그 새끼들 걸리면 다 감옥에 쳐넣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안 돼서 당하는 거만 사는 게 돼서 기지국, 개인 기지국이나 이런 작은 기지국들이 그때부터 나오게 돼서 필요한 곳에 달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도나 무인도에서도 통화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안 되려면 김윤식인가? 그것처럼 아예 기지국이 없고 전자파가 통하지 않는 지역까지 이사를 가면은 그거 없이 살 수 있어요. TV하고 전화기는 다릅니다. 전화기는요, 한 전화기가요,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세 개의 기지국하고 15초 간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몇 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할 땐 15초 간격이었어요. 그래서 나 아직 꺼진 거 아니야? 언제든지 접속하니까 너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놔요. 지가 접속할 곳을. 그런데 그 기지국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게, 동시에 문을 열어낼 수 있는 게 274명을 넘는 수가 전체가 다운됩니다. 감당을 못해서요. 그래서 세 개째까지 다 다운이 되면, 또는 명동에 기지국이 30개 있는데 그 30 기지국에 동시에 다운하는 것보다 다 연결이 되는 스마트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들이 모여 있으면 동시에 접속하면 거기 지역에 불통이 되는 거예요. 완전 불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동시 접촉수가 다시 살려내고 통신사에서 급히 서버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배정을 하고 1분에도 돌려놓으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지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에만 그동안 돈을 써왔는데,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에는요,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처음 한 게 써니라는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에 돈이 없으니까 우주를 함께 찾아봅시다, 별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하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수백만 명이 가입했어요, 써네.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컴퓨터가 다 서버가 됩니다. 그 순간 클라우드로 다 묶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컴퓨터 쓸 때요, 한 50%에서 60%만 넣어도 버벅거리게 만들어놔요. 새로운 걸 사게끔, 또는 외장 하드를 늘리거나 뭐를 늘리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제조업은요, 평생 쓰라고 절대 안 만듭니다. 요즘은 3개월 단위예요. 스마트폰은 3개월만 쓰면 버리게 만들려고. 노트북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나온 노트북하고 요즘에 나온 노트북을 가격을 딱 옆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289만 원, 요거는 170 몇만 원입니다. 이게 기업들이 돈 버는 방식이에요. 빨리 쓰고 빨리 버리고 신제품. 그래서 신상하는 애들이, 서인영 같은 애들, 그런 신상했던 애들이, 방송 그런 것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공장을 무너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직접적이고도 그러니까 간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인과관계는 명백합니다. 구글의 애플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월경도 못하고 다 조절하고 월경량 먹어서 못하게 해가지고 애도 못 낳게 되면서 자살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한 제품을 강제로 만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한테 돈을 매기고, 그 지역에서 돈 갖고 있는 공산당이든 뭐 거부든 놈이 내가 대신할게 해가지고 공장 부지는 자기가 책임지고 공장까지 자기가 져요. 그런데 설계도니 도면이니 뭐는 거는 다 애플에서 갑니다. 그러면 애플에서 그 원하는 대로 그 새끼가 져줘요. 그럼 자기가 거기 공장이 돼요. 그게 파스콘이에요. 대만에서 맡아서 한 파스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공장을 파스콘이 줘요. 그러면 구글은 파스콘에서 만들 때, 야, 내가 쓰는 구글은 이 아이폰용 것만 쓰고 독점으로 쓰고 다른 데는 호환이 안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만 써. 그럼 팍스콘이 그걸 오로지 그것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자기네 한번 구글을 쓰는 사람을 평생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이 들으면요 못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다음 핸드폰 때 한두 가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한두 가지 기능이나 서너 개 기능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예전에 썼던 노인분들은 못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폰을 쓸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해커들이 들어와서 난리치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방어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 짜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의 경영지원실이나 전략기획팀에서 짜는 게 그거예요. 엔지니어들은 몰라요. 시키는 대로 개발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 삼성 전략기획실이니 그 밑에 있는 경영지원실이니 이런 새끼들이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국민들을 죽이고 전 세계 사람을 탈탈 털어가게 경영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들요, 갤럭시 20 다음에 21이 금세 나오고 21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노트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펌웨어와 노트에 들어가는 펌웨어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노트에는 글씨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글씨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요,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서 다 압니다.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딱 이틀만 써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제 지금 잡하는 영어하고 그런 것만 떠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방법을 다 찾았으면서도 안 고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핸드폰 한번 개통해보고 그 장면을 찍어놓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까발겨서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총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살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밝혀놓고 영상을 다 찍어놓고 죽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나라의 국민들과 시민들, 젊은이들, 미래세대,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요. 제가 겪은 어저께 경찰관의 이 새끼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먼저고 노인이 먼저고 어린아이가 먼저고요. 한류를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막 뭐를 찍고 있거나 영상 제작을 했으면 그게 먼저인 거예요. 경찰은 그것이 잘 되도록 교통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도로교통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찍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받고 찍는 거예요. 불법으로 찍었다면 걔네들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찍는 애들은 허가를 내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자들은 다 이해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고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애들이 일을 할 때 문제없이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주변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화나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져서 블랙핑크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BTS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게 공찰 공무원법에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세부로 가면은요, 살해, 준칙 뭐 이런 것을 쭉쭉 내려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저를 장애인이라 병신으로 보고 묵시게 여기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연대 8.1학번 맞네? 조사해보니까 삼촌이 신자, 부자, 용자 쓰는 사람이 교통개발원을 만든 게 맞네? 2대 원장이었던 거 맞네? 경영전략연구원 할 때 수석급하고 움직였다는 거 안 해? 우리나라의 최고 꼭대기? 심지어는 김정인 같은 애들로도 윗사람하고 일했네? 이게 다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겠지. 신현재 얘를 건드렸다가는 경찰 조직 전체가 망가지겠구나. 수사권 조정도 원래로 돌아가겠구나.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쪽에서 저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제가 밑에 사람한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경찰을 했으면 경찰 직무법이나 윤리강령을 익혀서 너희들은 국민이 어떠한 형태로도 세금은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간접세, 직접세, 목적세 형태도 어떠한 형태로든 모든 국민은 1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 그걸로 니들이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거고 정년보장되는 건데, 그 중에서 약자 중에 약자이고 약자라고 생각되는 장애인은 나한테 그따위 짓거리를 했어? 내가 얘기했지. 박범계도 저 서울대 후배라고. 연대 후배는 아니지만 이한열이 내 후배라고도 얘기했고 청장하고도 안다고. 서청장하고도. 그런데도 저를 개새끼 취급하면서 앞뒤가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차에 있어서 우리 삼촌이 다 만든 그 시설에서 차 빼세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경찰이요. 제가 거기서 변호사를 딱 찾아서 딱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는 증거만이 말을 해요. 증인과 증거만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대법관이나 대법관 출신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 남기기 위해서 병신 취급 받으면서 계속 병신처럼 한 거예요. 왜 증거가 쌓이니까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나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당신과 내가 만날 거야. 3년 걸리든 5년 걸리든 그거를 완성해 놓고 난 자살할 거야. 지금이 그런 상황이란다. 사람 중에는 이재용이나 정의선도 벌벌 기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야. 그 중에 한 명이었었어, 내가. 그러니까 그리 알아. 제가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잡아놓고 자살할 거예요.